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역사인문 아카데미, 이제, 경도 세시사 제1수가 시작됩니다. 자, 1수의 제목은 새해 궁궐에서 임금께 진아래를 올리다. 이렇게 잡았고요. 예, 궁중 진아래를 디지털로 복원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거 치면 나오니까 화면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자, 제 소개는 이거로 하고, 자, 제목은 원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정하. 그래서 그대로 그냥 읽을게요. 요거 이제 신지혜 요거 연구한 사람이 번역한 걸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제가 이제 해설하고 할 때는 좀 바뀌겠죠. 일부는. 왜냐면 초벌 번역이기 때문에 초벌 번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뒤에 사람들이 이제 주석을 붙이고 해가지고 더 맛깔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입품 문안회, 문안을 회는 그냥 붙이는 겁니다. 왜 붙이냐면 이제 주로 이제 시에 운율뜸에, 그다음에 금일, 국문, 진조계, 오왕, 매철, 원정하, 그죠? 유모, 흠숭, 성덕내.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어허 할 때 조정이품 문안회 이러면서 노래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외조부께서 매번 한시 읽고 또 가사들을 벗습니다. 어허 그러면 1시간 동안 하죠. 앉아가지고 그거 들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들어주면 꽃감이 나오고 벽장에서 빨간 사탕이 나오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정 1월 1일을 원정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 세시기가 있습니다. 조수삼이 쓴 세시기인데 이 조선대 세시기 1, 2, 3, 4, 5로 돼 있어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완전히 한 편으로 해서 5권을 편집한 게 있습니다. 거기 이제 조수삼에 다 이제 이 사람들이 다 1800년대 후반부터 1700년 후반에서 1800년대 전반기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때를 원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원정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원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조. 그래서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역대 원조의 시작을 이분은 신라시대 설날에는 왕이 궁궐 앞에 나아가 단향회, 단향이라는 게 단목향 있죠, 향. 단향회를 베풀었다. 향을 막 베풀었다 이거죠. 그리고 막 향도 나눠주겠죠. 많은 스님들이 법을 읽고 불경을 외우고 뜰에서 백희와 단뇨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백희라는 것은 서커스 궁중에서 막 공도 차고 원숭이들이 막 놀고 이런 것들 그걸 백희라고 합니다. 백희는 고구려의 고분벽화 가운데 장천 1호분부터 5호분 있는데 그 고분벽화의 중심 그림이 백희도입니다. 고구려의 서커스죠. 이렇게. 자, 그리고 단뇨라는 건 뭐냐면 단향목을 이렇게 집단처럼 해가지고 돌면서 불경을 외웁니다. 그러면 그 단향목의 연기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사악한 기운들이 싹 빠져나간다는. 그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사악한 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데 우리는 단목을 하나 구하려면 1년치 월급을 바쳐도 못 사니까 그렇게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걸 했다는 거죠. 그러면 수백 수천 명이 와가지고 빙빙 돌면서 불경도 외우면서 그런 행사를 했는데 그것을 원조라고 불렀다. 원이라는 것은 1월달 첫날을 말하는 거고 조라는 것은 임금님을 찾아뵙다. 그러니까 궁궐에 갔다는 뜻입니다. 원조. 자, 이런 기록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정조입니다. 정조. 요것은 이제 정월이니까 1월달이 정월이니까 정월 1일을 이제 원단이라고 부르고 또는 정이라고 부르니까 1월 임금님에게 찾아가는 거. 그래서 이것은 세시 기속이라는 좋은 종이 있으면 거기 보면 매월 매해 이렇게 이게 좀 지나면요. 이렇게. 그래서 설날 아침 정조. 그래서 매해 정월에만 도성과 지방에서
표문을 올려서 새해를 축하드리고 여러 신하들은 임금께 세배하고 안부를 여쭙는다. 그래서 그다음에 높은 벼슬을 가진 공경과 재상들의 집에는 해당 관의 하급 관리들과 하인들이 이제 세함 단자를 이게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이제 뇌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삼단제를 바침으로 대문 안에 소반을 마련해놓고 이를 받는다.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서로 선물 받고 하는 거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연말이나 정초에 우리가 선물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자, 그래서 정조라고 불렀고요. 또 이제 다음 칸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시풍요라고 하는 유망공이 쓴 거기에 보면 이분은 이제 여러 시를 썼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주문, 개극, 개극이라는 게 이렇게 창 같은 거거든요. 개극을 세운 주문, 그러니까 이제 붉을 주자로 해서 이제 궁궐문을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막 창 같은 거 있어서 얼마나 위세가 등등하겠어요. 거기다가 또 그 유수병들은 대부분 출신이 좋고 허우대가 멀쩡한 놈들만 세우거든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헌병들은 제일 허우대 멀쩡한 사람 갖다 쓰잖아요. 거기에 아침이 밝아오니 일평명 세배온 관리가 뜰 앞에 가득하네. 어지러이 늘어서서 첩자를 올리니 수많은 이의 명첩이 상위에 가득하네. 뭐 이런 거잖아요. 건강을 비웁니다. 축원하옵니다. 뭐 이렇게 존경하옵는 우리 예조 판서 나으리 이렇게 한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는 이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개 정도만 뽑아왔습니다. 글 잘 읽는 신하를 대궐에 특별히 불러서 그래서 정월 초하룻날 시를 짓게 한다. 그렇죠? 연상시를 짓게 한다. 그리고 울지경덕. 울지경덕은 요즘 말로 하면 사악한 걸 누르는 당나라 때 당태종 때 있었던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때 이제 이런 애들이 우리는 이제 처용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울지경덕의 엄하고 위풍스러운 형상이 영롱한 원화. 그죠? 원화라는 것은 이제 그 궁궐이나 이런데 딱 해가지고 위험을 하기 위해서 그런 궁궐 거기 문에다 딱 그려놓는 거죠. 이렇게 마치 우리가 절에 들어갈 때 금강 역사가 딱 있고 사천왕문에 사천왕이 딱 있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궐에 사방문에 붙었네. 지금 우리가 보는 궁궐은 그런 그림이 다 없어지고 그런 설치물이 없어지니까 휑하니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이 궁궐을 막 애지중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불타는데 거기를 좀 더 사람들 출근하게 하고 해도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고구려 시대 때 다 없어졌고 구석 시대 거 다 없어졌거든요. 시대가 지나면 다 과거가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99%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를 사는 거지 과거 속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과거 유물로서 우리가 문화유산을 받아들이는 거지 실제 여기 보니까 전통적인 옷을 입고 계신 분이 한 분뿐이네요. 그래도 그것도 전통적인 것도 아니에요. 없어요. 이렇게 머리도 상투 쓴 사람 없네. 쪽지하고 그죠? 자, 우리는 과거 속에 사는 거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봄제사 친히 지내는 을야에 늦은 시간에 종묘로 바삐 가는 수많은 관리들 엄숙하네. 조에 경점 올리고 뭐 이런 겁니다. 땡땡 오경 점 올리고 난거 돌아간 뒤에 정월 초하룻날 할애 드리고 문안도 엽짓네. 요게 이제 그 원정의 모습들이 하나는 이 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관청 중에 대가 있는 게 있거든. 그다음에 각이 있는 거. 대와 각의 벼슬아치들 또는 임금님을 친히 모시는 난관들 문화인사 마치고 이제 조정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맥 가득 담아온 좋은 향기 부모니 아마 대궐에서 아마 회양례를 하거나 이러면 그래서 대궐에서 나눠준 해자랑 때문이네. 이때 이제 안에 뭐 향낭을 주거든요. 해일 자일날. 그래서 그걸 가져오니까 몸에서 향기가 팍 풍기나. 뭐 제가 이걸 주석한 게 아니고 그냥 단순 번역이니까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중국에 이제 이 조화가 중국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중국의 남송 때 동경 몽환옥이라는 씁니다. 수도인 개봉을 개봉하면 누가 유명하죠? 개적들을 자령하라. 포청천 개봉 판년이잖아요. 우리말하면 서울 특별시장. 그래가지고 악질한테는 개적들을 자랑하고 저기 안타깝게 잡혀가지고 쟤는 죽이면 안 되는데 그때는 뭐라 해요?
범작들을 대령하라 이러잖아요. 범작들을 모가지를 자르면 그래도 좀 대우해 주는 거고, 개작들은 개망나니 같은 놈들. 이렇게. 그게 포청천이잖아요. 그 바로 그 개봉을 말합니다. 변경이라고 불렀고, 그걸 동경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꿈에서 봤던 그 화려함,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그 풍습을. 거기 보면, 무지 길어요. 이렇게 길은데, 여기 자른 겁니다. 대략 보면 정월 초하룻 날, 대조회가 있죠. 그건 이제 소조회가 있는 대조회는 이제 임금님 앞에 가는 거, 황제 앞에. 그때 왕의 어가로 대경전에 납치면 갑옷 입은 장대한 4명의 군사가 모퉁이에 서 있고 이를 진전 장군이라고 한다.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들어와 하례라고 뜨레는 법가와 의장들을 나열해 놓았다. 백관들은 모두 관명과 조복을 갖추고 여러 지역의 거인 해수들도 사복을 입고 반열에 서 있는데, 요건 이제 거인 해수라는 것은 지역에서 벼슬 해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벼슬 준비하네. 요즘 말하면 성균관, 그 유생들, 뭐 그런 사람들인데, 다양한 사람들이 그냥 궁궐들이 쫙 모여가지고 임금님에게 신년 할애를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은 연상은 안 되지만, 조화라는 게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조선시대 때, 바로 정조임금 때 자기가 봤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씩 하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정이란 말부터 배우겠습니다. 뭐 시를 공부하는 거니까, 조라는 것은 조회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지역을 전부 다 이제 분봉제라 그래서 이제 중앙에 천자가 있어요. 1000명을 받은 천자. 근데 그 1000명과 우리 천소는 기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1000명을 받을 때 천은 인격이 없는 순수한 천공이에요. 천공, 하늘. 그래서 그 하늘은 뭘로만 보여주냐면 징조로만 보여져요. 징조로. 그게 1000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천소는 뭐냐면 그것은 천공이 아니라 천궁이에요. 하늘에 조상신이 사는 거예요. 천궁. 그러니까 조상신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와. 그래서 거기서 지상의 여성과 결혼해서 그 후손이 왕이 되는 형태의 신화 구조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천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손. 그러니까 중국의 천자와 이쪽의 천손은 근본적으로 천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1000명을 받은 사람이 중앙을 다스리면 지역은 다 나눠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쉬운 말로 봉건제예요. 봉건제. 그런데 고기 나눠주는 애들이 반란 일으킬까 그러죠. 그래서 항상 자제들을 서울에 인질로 항상 보냅니다. 그러면 그런 인질들을 모아서 왕족들과 함께 공부를 시켜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서자관이라고 불렀어요. 서자관. 그러니까 서자라는 게 적자 서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임금님의 모든 자식들은 전부 다 대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자라 그래. 그 서자 중에 한 명을 뽑아 나중에. 그럼 그 사람이 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적자 되는 것은 후대에 생긴 거고 원래는 그게 없어요. 다 그냥 공평한 거예요. 다 공평해. 그러다가 그 서자 가운데 한 명을 뽑는 거예요. 이게 적재. 근데 후대의 개념을 자꾸만 더 과거에다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런 비슷한 제도가 고려시대 때 기인제도라고 있었어요. 기인제도. 지역에 있는 자제들이 서울에 와서 왕자들과 함께 사는 거죠. 그러면 그게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왕자들 가운데 누가 왕이 되면 다 그 사람들이 친위 세력이 되는 거예요. 친위 세력.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 지역은 왕과 직속으로 연결되는 사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없으면 반란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거 싫으면. 그래가지고 그놈이 이제 아침에 조회가 와야 돼, 반드시. 근데 그놈이 안 보였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병이 나서 못 오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도망간 거지.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빨리 우리 반란 일으키니까 도망오라고. 그래서 조회를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그 조회를 할 때는 임금님이 계신 그 넓은 평지에 이렇게 늘어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어설 정자예요, 그게. 이렇게.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쓴 것은 이렇게 우뚝 설정이라고 그래요. 우뚝 설정. 그리고 이것은 길게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길게 늘어났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길게 늘어서 있다 해서 조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경복궁 근정전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조정이라는 것은 중앙의 군주가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냐면 책을 주는 거예요. 책이란 뭐냐면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시간.
천명을 받은 내가 너희들에게 아침 점심 이거 하라고 천명을 주겠죠. 시간. 그다음 뭘 줘요? 땅을 주겠죠. 땅. 시간과 공간을 주는 거예요. 그걸 책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책봉을 받은 사람은 의무가 생기죠. 의무. 그게 뭐냐면 책을 받은 사람은 왕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조회를 해야 되고, 땅을 받았으니까 뭘 줘야 돼요? 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조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공. 이게 이제 의무죠. 반대급부가 서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조공 책봉 제도고, 바로 그 조공 책봉 가운데 조정할 때 조는 여기 앞에 늘어나서 내가 도망가지 않고 왕에게 충성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조회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조회하면 정말 싫었죠. 우리 교장 선생님이 5분만 하면 30분, 조금만 더 하면 또 30분, 그 추운 때 하룩하고 다 기억이 있구나. 요새 애들은 다 교실에서 하잖아요. 화면으로. 우리 때는 그 발 동동동 하면서 조회가 언제 있었죠? 제일 싫은 조회. 월요일 아침 조회. 아, 징그러워, 그거. 예? 하여튼, 다 기억이 있으시구나. 그렇죠? 그래서 조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 품계석이 있는 이곳을 바로 조정이라고 부른다. 예. 이렇게 하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진하래를 오는 사람이 이품이상이라고 그랬죠? 왜 해피면 이품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당상관은 정삼품까지인데 왜 정삼품은 왜 안 보냈을까? 조선의 이제 관청을 딱 보면 종이품 이상의 관청들, 그건 이제 우리가 이품관하라고 하거든요. 그걸 보면 대부분 우리로 말하면 6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장관급들이 정이품이고, 그다음에 그보다 좀 나온 검찰청장이나 지금 우리나라 검찰청과는 특별하게 이제 장관급이지만 실제로는 다 그 사람들이 차관급들이에요. 뭐 조달청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무 관청으로서 조선시대 딱 보니까 종이품까지가 대부분 실무 관청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품 이상의 관리들만 아마 진화라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건 아마 정조임금 때 그런 막 번잡한 것보다는 실질적인 걸 되게 숭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품 정도라고 했고요. 주로 이제 진하래는 많이 있어요. 왕세자가 뭐 결혼했다든가 왕세자가 성균관에 입학했다든가 그러면 그걸 기념해서 이제 궁궐에 와서 진화를 하는데 그 진화 가운데 제일 큰 게 정하 1월 1일 날 하는 거 가장 상징적인 거. 근데 이제 그 그림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능양 박종선이 그 처음으로 진하래를 일수에 써놨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정조임금은 어디 있었느냐? 창덕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덕궁 인정전에서 한 거예요. 창덕궁 인정전. 예? 요거 보니까 금방 기억나시죠? 궁궐 갔다 오신 분들은. 요거 파란 거. 저 선정전. 예, 그러니까 금방 이거 봐도 아, 인정전이구나. 예? 그래서 여기서 진하래를 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정조임금 한참 이후에 헌종 때니까 약 한 60년 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이품 관하, 정이품이 이제 6조, 그리고 이제 거기 밑에 종이품이 이제 참판. 이렇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관찰사나 이제 병마 젖도사 이 사람들은 못 오니까 이 사람들은 첩을 바치겠죠. 축하처 임금님의 성수를 축하는 쫙 오겠죠. 그러면 그냥 말 달리고 며칠 전부터 오겠죠. 쫙 해가지고 그날 아침 국문이 딱 열리면 그냥 빨리 가서 제일 앞쪽에 왜냐면 임금이 다 볼 수 없으니까 몇 개 보면 그때 딱 걸려야죠. 아, 이름이 참 가상하구나. 함경도 병마절도사가 나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니. 그래서 나중에 또 중앙으로 부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진하래의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너도 나도 잘 보이려고 누가 여기에 제일 많이 오겠어요? 아니, 그냥 생각해 보세요. 꽃단장하고 정이품 관리들이 오니까 그 안악이나 그 부인들이 와가지고 확 해가지고 잘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 낭군님. 그러니까 그 관리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이쪽 우리 도남은 절로 있죠? 그 도남은 절로 적서부터 막 이쁘게 했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구두 사면 막 이렇게, 시계 사면 괜히 이렇게 하고. 아마 이런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갈 때가 더 진풍경인 것 같아. 왜냐면 따라온 그 하인들 있잖아요. 그럼 하인들한테 뭐
거기 상점도 많았으니까 닫다가 딱 붙이면서 어느 댁 이렇게 아주 탁 집어넣어가지고 선물 줘야 되니까. 그죠? 예, 아마 그런 풍경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1월 1일 날 도남은 절로에 지나래로 왔던 관리들과 수종했던 시비들, 그리고 여러 관리들의 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몰려들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냥 거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조선시대를 보게 되면 딱 그 공간과 시간이 딱 머물러 있어요. 더 이상 확대가 안 돼. 막 시끌벅적하고 인간이 살 때 당연히 있을 그런 막 뇌물부터 막 얼굴 보이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예. 또는 막 왜 우리 난군이 왜 진급을 못했어요 하면서 막 원성을 하고 막 떼쓰는 강태공 부인도 있을 거고, 이런 여러 모습들 한번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이라고 했죠. 원정하라고 됐잖아요. 원정이 이제 1월 1일을 말하는데, 우리 이제 여러 이름 가운데는 이제 세수란 말도 쓰고, 이렇게 원단이란 말도 쓰고, 원이란 말도 쓰고, 신원이란 말도 쓰고,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이제 신정이란 말도 썼죠. 있는데, 요것은 이제 밀학교에서 보급하는 구구소환도인데, 우리 구구소환대는 뭐라고 돼 있을까요? 우리는 원단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표시한 겁니다. 우리는 원정이나 세수를 가지 않고 원단을 썼다. 이렇게 해서 여기 원단. 요거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1월 1일을 원단으로 쓰고 있다. 구구소환도에서는 원단. 이렇게. 자, 이제 뭐 거의 다 이제 끝나갑니다. 자, 저 이쁘게 잘 만들었죠? 네. 이거 보시는 이제 유튜브 구독자들께서는 이제 한 2월, 3월 되면 보고평으로 나오니까 아마 놀이 방법까지 해서 유튜브에 잘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구구소환도도 계절을 우리나라 24절기와 명절을 공부하는데 무지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구구소환도라고 합니다. 동지 지나서 춘분까지 91일 동안의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시하는 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한자적으로 여기 흠모할 유자, 젖먹이 유자도 있지만 흠모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모, 왜 이렇게 쓰냐면 운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을 맞추기 위해서. 이거 그래서 유모하면 흠모, 그러니까 여기 오 이렇게 맞춘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회하고 하를 맞춘 거고요. 회하고 하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건 이제 7원 절구라고 하는데 7원 율시, 과거시험을 볼 때는 7원 율시로 보거든요. 그래서 7원 사구가 2번 있을 때, 8구가 있을 때 율시라고 그래요. 율이라는 게 운율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율을 안 맞추면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모, 그래서 흠모하다. 그 다음에 흠승은 여기가 궁이 있기 때문에 궁하고 관련된 게 임금에게 쓰는 거, 임금에게 쓰는 거 흠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흠정 만류고 하면 임금님의 명령으로 만주족의 원류를 쓴 책, 흠정.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흠이라는 게 임금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흠은 요 궁하고 맞춘 겁니다. 궁하고 맞춘 거. 그러면 이는 2번이니까 뭐하고 맞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리로 맞추거나 뜻으로 맞추거나 이런 식으로 서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여기 우리 왕 매번 원정하를 이건 묶는다, 잇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시는구나. 그래서 임금님의 성덕이 오는 거, 성덕이 오시기를 사모해서 성덕. 그래서 흠성은 받들다. 이렇게 임금님 받들다. 흠성. 그리고 성덕은 정조대왕을 칭송하는 거죠. 성덕이란 말 쓰는 건 아니니까 왕한테만 쓰는 거니까. 근데 특히 이제 박종선은 정조대왕을 무지 좋아했어요.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문자라고 불렀습니다. 문자. 그럼 문자가 뭐냐? 영자, 미자, 순자 그 문자가 아니라 이 글을 잘 쓰는 문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요 문은 문왕. 문왕의 후예라는 뜻입니다. 문왕의 후예. 그 정도로 조선의 문명을 일으킨 사람이라는 무지 큰 칭송이죠. 그래서 성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조임금의 성덕이 계속 오시기를 이렇게. 왜냐하면 아마 이걸 쓸 때
어렸을 때는 정조임금과 놀았지만 이미 정조임금이 돌아가셨어요. 정조임금이. 이거 경도 세시사를 쓸 때는. 그러니까 아마 추억을 정조임금 같은 그런 성덕이 다음에도 계속 오시기를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요것은 앞에 있는 두 개는 정조임금 때 봤던 거고 아마 요 두 개는 이제 정조임금의 그런 것들의 성덕으로 다시 오시길 아마 기원하는 측면에서 이걸 넣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창덕궁에서 아마 여기서 아마 진하례가 이루어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하례는 1월 1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임금님이 베푸는 모든 행사는 진하례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1월 1일을 정조라고 부른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경도 세시사 제1수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1수는 이제 궁이 열리면서 그러면 아마 다음에는 궁이 닫히는 거에 나오겠죠. 마지막에는 구조상 딱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풍습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이 떡국이고요. 떡국이고 탕병이라고 불렀고 이렇게 요건 조선중앙통신에서 요즘 북한이 먹는 떡국을 표현했길래 비교해서 한번 보라고. 우리 집은 이렇게 떡국을 먹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비교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제 제2수. 이수는 이제 유튜브를 직접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가진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2수, 3수부터는 유튜브 채널로 바로바로 게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도 세시사 제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